VBA 포기하지 않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엑사남입니다. 드디어 엑사남이 VBA 기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핑계로 늦게 시작한 만큼 양질의 강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엑셀 업무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벗 테이블, 브이룩업 등과 같은 엑셀 기본 기능과 함수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죠. 여기에 VBA 활용 능력이 더해진다면 업무 처리 속도는 비교 불가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100곳 이상의 거래처에 각각의 내용과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각 거래처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확인하고 그 다음 데이터 화면을 캡처해서 메일에 작성을 하고 저장한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면 한 개의 파일이 발송된 거죠. 이 작업을 무려 100번,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세요. 만약 엑셀 VBA를 활용할 줄 알았다면 데이터 취합, 저장, 캡처, 첨부, 발송 등 반복되는 수많은 작업들의 처리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한데 말이죠.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컴퓨터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직업이라면 상상하는 그 이상 모든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VBA 능력을 알아채시고 야심차게 VBA를 공부하려고 책을 사거나 강의를 보면 학창시절의 수학의 정석 책처럼 앞부분만 보다가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교재나 강의가 원론적이고 지루한 학문적이라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배가 고파서 쌀로 밥을 만들어서 먹고 싶은데 밥 만드는 방법은 저 뒤에 밀어놓고 자꾸 쌀의 성분이나 원산지에 대해서만 말을 하니까 동기부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기도 싫죠. 엑사남의 강의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짧고 꼭 필요한 기본 강의를 통한 VBA를 맛보기를 하실 거고요. 자주 사용되는 실무 예제들을 통한 VBA 실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강의 후 간단한 복습 과제물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의 빠른 VBA 습득을 위한 과정이니까 꼭 복습하시고 댓글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VBA 포기하지 않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외우려고도 완벽히 이해하려고도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모든 코딩을 다 외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하려고 하면 무조건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 IT 개발자들도 그래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한다고 어렵게 외워서 힘들게 하겠어요? 그럼 구글링만 할 줄 알면 되나요? 그것도 욕심이고 답이 아닙니다. 최소한 쌀로 밥을 만들 줄 알아야 그 밥으로 비빔밥, 볶음밥도 만들듯이 여러가지 실무 예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필요할 때 조회를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밥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어떤 고급 기술들이 있는지 눈팅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엑사남의 모든 강의와 코딩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네이버 TV, 유튜브 등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응용하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코딩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과제물 결과 확인과 강의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엑사남의 VBA 강의 많이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강의라 잡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VBA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VBA 시작 전 첫 번째 세팅하는 방법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헬로우 VBA라고 하는 메시지 박스 띄우기 여러분들의 첫 코딩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f문 맛보기 프로그램에서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지 간단하게 if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쉽게 가르칠 거니까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VBA 시작 전에 세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왼쪽 상단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쭉 하단으로 내려오면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옵션 클릭. 그러면 이제 엑셀 옵션이라고 하는 창이 뜨죠. 제일 밑에 보안센터 클릭. 오른쪽에 보안센터 설정 클릭. 매크로 설정이라는 곳에 가셔서 두 군데 창이 나오는데 구분이 제일 아래 모든 매크로 포함에 체크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개발자 매크로 설정에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체크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로 아래 제한된 보기라고 있어요. 매크로 설정 밑에 제한된 보기 클릭하시고 3개 체크박스의 모든 체크를 해제, 3개를 전부 다 해제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면 상단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이 탭을 띄워놓으면 좋은데, 이 탭이 없는 분들은 파일 메뉴에서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이 옵션 들어가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나오는 왼쪽 오른쪽 창 중에 오른쪽 창에 보시면요, 이렇게 개발 도구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건데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가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가 탭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VBA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게 되실 그 창에 대한 세팅을 해 볼게요. 왼쪽에 비주얼 베이직 창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은 Alt F11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11 누르면 이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려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축키로 많이 사용해요. Alt F11. 자, 이 창도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세팅을 할 건데요. 자,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일단 먼저 직접 실행창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줍니다. 그럼 하단부에 직접 실행창이 나오죠. 요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건데, 일단 추가해 놓은 거고요. 다시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디버그 한번 클릭하시고, 또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편집 한번 클릭해 주세요. 지금 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제가 개발을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보니 이 정도 띄워놓고 하면 사용하기 편하더라 라고 느낀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 따라 하시면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자,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머리채를 끌어다가 올리면 쏙 들어갑니다. 뺄 때는 그 앞에 점점점 이렇게 잡고 다시 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리셨으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팅, 도구에서 도구 옵션 들어가셔서 편집기 형식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요. 자, 글자체를 일단 CON까지 치고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콘솔라스라고 하는 체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영어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숫자 1과 알파벳 소문자 I와 알파벳 대문자 L이 동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콘솔라스라고 하는 요 글자체 폰트는 그걸 구분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편리합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글자체 중엔 이게 좋다. 저는 지금 글자 크기를 23으로 했는데요. 저는 수업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크기로 한 거고, 여러분들은 10에서 12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확인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이 끝났고요. 이 세팅은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해놓으면 엑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엑셀을 열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Hello VBA라고 하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보면 이 프로젝트 창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무 데서 눌러서 삽입에서 모듈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듈 창이 열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엑셀에서 VBA 프로시저, 그러니까 매크로를 만들 때는 항상 서브라고 하는 명령을 해줍니다. 서브, 나 매크로 만들 거야. 매크로의 이름은 뭐냐? 테스트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겠다. 직접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 선언이 뭐냐면, 나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할 건데 프로그래밍의 이름은 테스트 1이야. 이 괄호 열고 닫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엔터. 그러면 친절하게 엔드 서브는 자동으로 쳐지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 건데 테스트 1이란 이름이고, 프로그램이 끝났어. 그럼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이 안에 내용 쓰는 곳에다가 탭 한번 눌러주시고요. 탭. 그럼 들여쓰기가 되죠. 그 다음에 msgbox 메시지 박스 명령이에요.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줄 겁니다. hello VBA. 그럼 자동으로 이 명령어는 내가 소문자로 썼지만 특정 문자가 예약된 특정 문자에 한 글자씩이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정상으로 입력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한 줄이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모듈 안에 정상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럼 실행을 해봐야겠죠. 위쪽에 도구모음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 플레이 버튼 삼각형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Hello VBA라고 해서 완성된 게 보일 거. 확인 누르시면 다시 매크로 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로는 F5 버튼 클릭하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한 줄씩 실행하고 싶다면 F8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느 줄인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F8, F8, F8.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워 봤고요. 자, 그 다음은 if문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if 메시지 박스를 또 띄울 거예요. 괄호 열고, 이번엔 괄호를 열었어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큰 따옴표하고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큰 따옴표하고 컴마 치자마자 바로 어떤 창이 뜨죠.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어떤 옵션으로 띄울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는 VB, yes, no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 거예요. VB, Y까지만 쳐도 이미 요걸 쓰려고 하는군요 라고 얘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이제 옵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로 닫고 는 만약에 VB yes라면 THE는 뭐뭐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and if. 구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에서 if문 해보신 분은 대략 짐작을 하실 건데, 자,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요게 하나의 구문인데요. if, else, and if 이게 약속이에요. 구문의 약속. then. 자, 만약에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메시지 박스의 내용은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띄워서 사용자가 VB yes, no 버튼 중에 yes를 선택했다면, yes, 예를 클릭했다면 어디에다가 요 안에다가 들어가 있는 코딩을 실행시켜 줄 것이고, 요 else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코딩을 실행하겠다. 논리 연산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져서 어떤 조건을 줘서 어떤 계산식을 줘서 요것에 대한 게 참이라면, 만족했다면 첫 번째 구문,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구문을 실행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넣어볼게요. 또 탭을 눌러서 메시지 박스, 당신은 남자입니까? 저는 남자니까 예를 했다면 저도 남자입니다 라고 입력을 할게요. 여성분들은 여성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닌 경우에 여자란 얘기잖아요. 수줍게 반갑습니다 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탭으로 넣었죠. 탭 if문, else, and if 요거는 같은 레벨이라서 탭을 한 번씩 친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참에 대한 내용과 거짓에 대한 내용도 같은 레벨이라서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점점 코딩이 길어지다 보면 이게 없으면 코딩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저 믿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이게 버릇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만약에 당신은 남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yes, no, 예, 아니오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해줬는데 yes를 선택했다면 저도 남자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no를 선택한 거, else는 yes가 아닌 no를 선택했다는 얘기겠죠. no를 선택했다면 메시지 박스에 반갑습니다, 습니다죠. 국어 공부 먼저 해야겠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F5 버튼. 자, 이런 창이 떴죠. 당신은 남자입니까? 그리고 예, 아니요 라고 하는 버튼이 이번엔 두 개가 생겼어요. 예 눌러보면 다시 또 창이 떴죠. 저도 남자 확인. 다시 F5 누르고 아니요 한번 눌러보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워보고 그 메시지 박스를 활용하는 또 if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렵나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은 거예요. 처음이라 낯설고 손이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손이 먼저 자꾸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꼭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치게 돼요. 그게 실무에서 직접 배우라고 하는, 그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손으로 빨리 익히세요. 빨리 따라 치시면서 손이 먼저 익으면 머리가 뒤에 따라와도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과제를 한번 내볼게요.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는데 예일 경우는 그대로 두시고 else 밑에 아닐 경우에 다시 if문을 씁니다. 다시 if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if문이 요 안에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란 얘기예요. 다시 if문을 써서 성별이 아니라고 했으면 어른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른이라고 했으면 뭐 어른일 경우, yes일 경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no일 경우에 대한 답이 있겠죠. 어른입니까? 물어보고 어른이라면 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조금 더 노력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 안에 어른이라고 했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뭐 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스비, 삼성 얘들한테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에 답을 내잖아요. 우리는 그게 텍스트로 나오는 거고 그들은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있는데 굉장한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구문을 가지고 이거 꼭 안 해도 이 구문이 꼭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문을 가지고 직접 한번 참일 경우 또는 거짓일 경우에 중복 if를 더 안에 더 넣어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작성한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if문 1단, 2단, 3단, 4단, 5단 뭐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많이. 대신 직접 손으로 치시면서 아직은 여러분들은 복사 붙여넣기 할 단계는 아니다. 손으로 직접 치면서 손에 익히면서 그리고 제가 보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 소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사남 1강 강의가 끝났어요. VB 첫 강의라서 앞에 잡설도 길었고 그리고 지금 부연 설명도 좀 길었는데 차츰차츰 해 나가면서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명료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